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 중이하 총정리랑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합동 얘기를 했고, 삼각형의 이제 외심과 내심 얘기를 좀 하다가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는 대상들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합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림이 약간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을 얘기를 할 때 이 삼각형을 가지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전제가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외접원이죠. 원이 바깥에서 이렇게 있으면 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중이하에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좀 그려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원 기준, 점선인 원 기준에 중심이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외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심에서 어디가 같다? 여기의 길이가 맞다. 왜? 원의 중심에서 다 원 위에 한 점까지를 그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다의 기초 개념으로 뭐 내심을 찾아라, 외심을 찾아라, 뭐일 때 내심이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일렉 테스트로 비슷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대략적인 형태의 그림만 줘놓고 만약에 여기의 길이가 같으면 이걸 외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내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다 합쳐서 그렸지만은 이걸 따로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외심에서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삼각형의 외심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말이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길이가 같다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수선을 내린다고 했을 때, 이게 당연히 수직 이등분이 됩니다. 여기가 길이가 이제 이등분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에서 수선을 긋게 되면은 2등분. 그리고 제가 일부러 약간 모양 부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2등분이 된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은 이게 요 점 가운데 있는 점이 외심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게 그냥 이 한 변을 수직 2등분하는 직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이 꼭지점을 지나는 거랑은 무관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는 직선도 있고. 아니요, 지가 그랬네. 지가 얘가 지금 뭐 꼭지점이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뭐가 변을 수직 2등분한다가 지금 중심이 됩니다. 변을 수직 2등분한다 그랬더니, 그냥 세 변을 가지고 다른 꼭지점이나 각은 무시하고 그냥 2등분으로 변을 잘랐더니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내심은 자 원이 삼각형의 안에 있는 건데, 그죠? 사실 내심 외심 문제에서 원 자체가 직접 그림에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예, 일단 점선으로 표시. 네, 여러분들의 심신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제 실제 문제풀이 할 때는 원과 무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약간 이제 그 투시를 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난 그냥 보게 만들어. 그리지 마. 나중에 이제 문제를 더 많이 풀면은 헷갈려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굳이 여기 애초에 선분이 막 복잡한 그림에서는 원이 계속 등장하면은 헷갈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반지름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지금 수선을 내려요, 수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곡선이랑 꼭지점 당연히 점 하나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원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게 내접하는 원인데, 내접원. 우리가 접한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통과하는 건 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둥근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딱 여기 딱 닿을 때,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날 때 여기가 지금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접할 때는 항상 무조건 이 반지름과 변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접하는데 이게 비껴갈 수가 없어요. 접하면 이 접하는 한 점과 무조건 수직이다. 그죠? 이 접하는 한 점과 무조건 수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랑 헷갈리겠어요? 얘가 지금 얘도 문제 풀어보시면 얘도 수직기호가 나오고, 그렇죠? 얘도 수직기호가 나오는데 차이점은 뭐다? 변을 2등분해서 자른 것이냐, 아니면은 이 수선 길이가 같은 것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심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얘들 그림을 두 개 그리겠죠. 외심도 2개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 내심은 내가 원 제외하고 여기서 이 삼각형의 변만 가지고 어떻게 내심을 찍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중2 2학기 내용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마다 좀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게 되게 좋아요. 뭐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 많거든요. 어쨌든 이게 모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컴퍼스로 작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중동중 같은 경우에는 작도를 작년에 원래 작도라는 개념이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건데 보통 이 학교는 그 학교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작도 파트는 다 빼거든요. 그 작도를 수행평가로 일단 시켜요. 네. 여기서 그래서 컴퍼스 가지고도 사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얘가 지금 거리가 같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작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만 살펴보자면은 내가 이 각을 반 잘라. 각을 자르는 거야, 각을. 살짝만 먼저 그어볼게요. 각을 이렇게. 이 각을 잘라.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는 별로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을 딱 한 이게 몇 도쯤 되니까 그냥 절반 이렇게 지나게 구우면서 각을 잘라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여기를 각을 이렇게 반 자르겠군 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살짝 색깔로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시험지가 컬러로 나오진 않으니까 얘가 이제 그 모양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표시가 뭘 됐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네, 왠지 꼭지점과 뭔가 연결이 된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이 2등분 된다. 각이 2등분 된다. 각이 2등분 된다. 네, 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네, 내심을 설명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각이라는 거에서 다각형에서 내각과 외각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등 과정에서는 각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내각, 외각을 구분해서 표현하니까요.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 기초 개념이 아니라 이게 유형 심화 특강이니까 네, 문제도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TV가 다 마친 건 아닌데 좀 왔다 갔다 해볼 거거든요. 우리 파워책 17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19쪽까지 책에 풀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1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깨진 접시가 발견이 되었다. 깨지기 전에 원 모양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자, 테두리에 세 점 A, B, C를 잡았다. 다음 중 중심을 찾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원의 일부분에 대한 선에서 A, B, C가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원래의 원의 모양인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을 찾아서 이제 다시 작성을 할 건가 봐. 단순히 중심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에서 중심을 찾는다라는 거는 이 어떠한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이 점이 있을 때 거리가 같고 같아야 하잖아요. 원이라는 게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다 같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 삼각형 ABC의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꼭지 이게 뭐야? 점이야 변이야? 점이잖아요? 점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돼. 얘야 쟤야. 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쟤 외심이겠지. 그죠?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이 점에서까지 세 점 A, B, C를 잡았다잖아요. 그쵸? 네. 그럼 점 기준으로 각 점인 A, B, C 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 찾아보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곧 삼각형 ABC의 외심을 찍어보겠다라는 건데 그 외심을 그냥 애초에 거리를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찾겠다라는 걸 유추한 거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심을 작도하기 위해서 외심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뭘 이용한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A, B, C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해봐.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을 해보시고 예, 내가 이 A, B에 중점되는 부분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을게. 이해됐어? 여러분도 한번 해봐. 굳이 컴퍼스 없어도 대충 한 반 정도 이렇게 가늠해서 그리면 되잖아. 반과 수직 이렇게 너무 삐뚤게만 안 그리면 돼. 그 다음에 BC가 있어. BC가 있는데 한 게 중점되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 BC라는 변의 수직으로 그래서 얘 참 반 정도 되는 지점에서 수직이 되게끔 그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가 생겨? 벌써 교점이 생기는데 그치? 벌써 교점이 생기는데 나머지 하나를 굳이 찾지 않아도 사실 이미 우리는 외심을 찾은 겁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A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무조건 얘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세 개를 다 찾아도 되고 적어도 2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답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 5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공부해 두시면은 얘는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공부하면 이건 이거 외심이지 하고 딱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누가 봐도 외심을 공부하는 것 같은 페이지인 17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심인가 보다 하지 나중에는 섞이잖아요. 그래서 섞였을 때도 이 부분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작도랑 기초 개념을 보고 문제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다시 필기로 돌아올 것이에요. 자, 외심의 위치인데 사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외심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단 예각삼각형이야 당연히 위에서 보시다시피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데 예각삼각형이 아닌 모양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 어디에 위치한다? 그냥 사실 딱 나와야 돼요. 내가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안 그려줘도. 어디 위치한다? 친구들? 친구들? 아니, 지난 시간 수업을 들었잖아. 너 지금 필기 되어 있을걸? 빨리 시팅해, 빨리 커닝해. 지난 시간에 필기 되어 있다고. 하연아 뭐래? 예, 고마워. 누가 푸구나. 자,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냐면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외심이라는 거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이 빗변의 중점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인데 되게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이 외심에서 툭툭 나오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초반 단원만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이걸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완전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뒤에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고요. 닮으면서 당연히 직각삼각형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각삼각형의 외심 빗변의 중점 그러니까 길이가 같아 이등변 삼각형 이게 그냥 완전 요거는 그냥 풀로 제가 이거 뒤에 것까지 중요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길이는 얼추 찾는데 이거를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 5를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부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초 개념 필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뭘 물어보냐? OBC의 넓이를 물어보죠. 어떻게 구하죠? 밑변이랑 높이가 어딘데? 높이는 AC, 밑변은 BC. 그건 ABC잖아. BC. 설마 제가 ABC를 물어봤겠어요? 초등학교 문제 나와요 그거?
저는 얘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게 대단한, 이게 풀이를 들어보면 대단한 스킬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많이 당황해요. 왜?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요? 그렇지 않아? 나중에 아는 방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내가 하는 말 있지. 야, 좀 돌려볼까? 너네도 돌려서 간단하게 그려줘. 그러면 이 A, B의 중점이 5인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아니, 그러면 내가 AO를, AOC와 BOC를 봤을 때 AO를 밑변으로 하면 C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게 AOC나 BOC나 당연히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1대1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사실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내가 ABC여서 이 AB에다가 이 밑변을 몇 대 몇으로 잘랐을 때 삼각형의 넓이도 높이가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AO에 C 하나 추가해서 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OB 써있는 거에 OB에다가 꼭지점 하나, 공통된 꼭지점 하나를 추가로 해주시면은 어차피 높이가 똑같다.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도 똑같이 잴 거, 넓이가 1대1. 그러니까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OBC의 넓이는 2분의 1 ABC다. 그냥 ABC의 절반이에요. 뒤집어 보면 그나마 보이는 게,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나는 삼각형 넓이 ABC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얼마? 예, 60인 거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OBC는 그냥 절반이겠거니 해가지고 3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닮은 단어에서 나중에 할 건데, 내가 OBC에서 높이를 이렇게 확인을 해서 수선을 긋고 싶으면은 이 부분과 AC와 뭐 H 해볼까요? 어쨌든 여기와 여기가 서로 평행입니다. 평행이죠? 왜? 동의각의 위치가 같으니까. 평행선인데 얘가 반반 잘랐어. 얘도 반반이고 OH랑 AC는 1대2 닮음. 닮음. 그래서 여기 길이 제일 크고 4예요. 4. 확인하시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후반부에 나오지만 앞에 단어는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도대체 뭘로 풀려는 거야 싶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절반의 전체 삼각형의 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의 핵심으로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 뭐가? 외심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예시 그림으로 그냥 그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ABC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데 외심은 정작 이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BC 안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찍혀 있다. 근데 이 바깥에 찍혀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이 둔각삼각형을 가지고 뭐가 잘 나오냐? 네,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이게 삼각형을 그린 건지 사각형을 그린 건지 사각형의 대각선한 건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문제를 풀 때 그림만 봅니다. 그렇잖아요. 글을 잘 안 보잖아. 글은 약간 장식처럼. 선생님 그림 문제를 풀니까 그림이 중요하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버젓이 써있어도 잘 안 봐. 분명히 이런 문제에서는 점 5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각을 체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둔각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 등에서 각을 구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 그러면은 외심 문제에서의 각은 뭘로 구한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들 받치라는 거. 그래서 내 눈에는 이등변 삼각형 A, B, O, 그 다음에 B, C, O, A, C, O 세 개가 보여야 해요. 사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그렇게 푸는데 간혹 그래도 가끔 점수 주는 문제들이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 115도라고 해봅시다. 중간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곱하기 2를 해서 230도가 되는 부분을 그릴 건데 어디에 내가 230도라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리지 마봐. 이 공식이 존재한다는 건 기억해? 그렇게? 이 공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A잖아. BAC, AB, BAC, A잖아. 똑같이 보는 거야. A잖아. 그럼 BOC를 어디다 그려야 되지? 그냥 저기 저기 밑에다가 밑에다가 BOC들 BOC 그 밑에 여기? 아니, 그 안에 여기 여기가 이제 230도가 된다고 하죠. 이걸 제가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갖다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찌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슉 가야 되는데 여기가 여기랑 위치가 대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직각삼각형이 역시 유효해서요. 여기가 만약에 x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여기 BOC가 2x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아까 닮음 제가 이런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예. 참 손이 간다라는 거 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외운 모양은 보통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는데 얘 말고 예, 다른 둔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모양에서도 예, 성립하게끔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심의 위치가 외심 파트에서는 좀 더 특수적으로 중요하다면 내심에서 위치를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둔각삼각형에서 내심 당연히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얘는 위치가 상관이 없고 그러면 내심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예, 이 넓이와 길이입니다. 그래서 예.
문제에서 이 부분은 원이 좀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외심 가지고 좀 더 어려운 외심 내심 가지고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100% 원을 지워서 내기 때문에 일부러 점선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저번의 중심인 여기에 이제 i가 이렇게 있을 텐데 삼각형 ABC에서 이 ABC의 넓이를 내가 AI, BI, CI 얘네들을 연결해서 총 3파트로 쪼개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ABI랑 삼각형 BCI, 삼각형 CAI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무조건 이 내심에서 반지름을 만들 때는 수직이어야 한다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럼 내가 여기를 2분의 1 A, B를 밑변으로 했을 때의 높이가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네, 그대로 R이 이 높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BCI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R이 된다. 그러면 내가 BC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를 계산해봐 그러면은 R이 되고요. CAI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밑변을 CA로 잡으면 역시 그때 높이 한 꼭지점에서 이 밑변까지 수선을 그은 R이 높이가 된다 이 얘기죠. 만약에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따로도 구하실 수 있어야 해요. 네. 여러분들이 통째로 공식 외우는 거는 시험을 그래도 기말고사를 뭔가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면 당연히 외우는 나중에 되면 당연히 시험 직전에 당연히 이걸 못 외우면 이제 내가 나중에 화내지. 이걸 이제 시험 다 했는데 시험 빨리 보더라고 2학년이 9월 말에 보더라고. 기약하고 한 달 뒤에 거의 바로. 못 외우면 이제 나한테 혼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공식이 이거 다 더하면 이 삼각형 3개 다 더하시면 이제 ABC 원래 삼각형이 통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더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다 했겠지? 인수분해? 이따가 가능할게. 아니 분배법칙을 한다고 하던가. 네.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뭘로? AB, BC, CA. 그래서 이거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일일이 다 전개하시면 요 3개의 항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요 통째로의 공식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풀 때 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나왔는지를 체크하면 이렇게 옆쪽에 달린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역시 말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써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그러니까 2분의 1 반지름 둘레, 2분의 1 반지름 둘레.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지금 이 내용 적으면서 공통인수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곱셈식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푸는 거는 도형 단수 연습을 했으니 너네 이제 3학년한테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다항식의 곱셈은 인수분해서 갑자기 툭툭툭 등장을 합니다.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난 다 까먹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역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 수업 시간에 기초 문제풀이 하면서 진행하는 건 다 파워 문제로 할 거고요. 개념편 좀 이따 볼게요. 파워편 보시고 빨간색 책 23쪽에 19번 네? 할 거예요. 파워는 책에다가 바로 쓰셔도 되고 과제노트 A급만 과제노트에 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먼저 한번 잠깐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먼저 읽어보세요. 네, 항상 문제에서 궁금한 거 먼저 보시는 거고요. A, I, B. 맞죠? 네, A, I, B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는 모조리 다 2분의 1 밑변 높이. 당연하죠? 그럼 밑변 높이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인데 내가 배운 거는 지금 이거잖아. 그치? 요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면 AB 17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R을 알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쵸? 2분의 1 17R. R을 찾아야 하잖아. R을 찾는 거는 이걸로 찾을 거라고요. 이걸로. 자, 그러면 요걸로 라고 했는데 우리가 채워나갈 거야. 봐봐. 여기에 내가 R을 모르잖아. 나머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둘레 다 나와 있죠? 더하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봐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냐고. 구할 수 있냐고, 숫자로. 삼각형의 넓이. 있지. 여기잖아.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그냥 저 반, 내저번이고 나발이고 간에 2분의 1 밑변 높이. 이거잖아. 구할 수 있어, 우리. 그치? 이거를 지금 60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같아야 한다? 2분의 1 R A, B, C. 얘랑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부분을 문제를 풀 때 그냥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것과 내심에서 내저번 가지고 쓰는 공식 둘 다 해서 같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7, 8, 25 다 더하시면 40 그러면 R이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R이 3 나오는데 내가 얘로 계산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약분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보기가 나와 있는데 간혹 40에 60에 이런 요상한 계산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20번도 볼 건데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보니까 삼각형 ABC에서 뭐가 빠진 거야? 저 하얀 부분들 누가 봐도 원의 넓이가 빠진 거죠. 삼각형의 넓이는 얘들아 2분의 1 8 곱하기 6 하면은 바로 튀어나오는데 원의 넓이를 빼야 하니까 이 역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겠죠?
예, 먼저 문제 여러분들이 답 한번 구해보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20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2분의 1 밑변 높이 계산한 것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계산한 게 서로 일치를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r의 값이 2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24인데 파이 r 제곱 4파이 빼서 여러분들이 정답 올바르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유리수 부분과 파이라는 무리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위 쓰기 전에 괄호 치셔야 합니다. 괄호를 안 치고 단위를 끝에만 적으시면 4파이에 대한 얘기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 좀 반복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금방 떠올리는 것 같아요. 21번도 풀어보시고요. 21번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21번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1번 푸셨으면 21번 풀었으면 계속 똑같은 내용이 29쪽에 16번 네, 이렇게 지금 두 개 풀고 있습니다.
네, 답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풀어보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2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반지름 구하셨어야 하고 그 다음에 E랑 F 쪽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직각 표시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만들어서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IECF가 정사각형 되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3으로 잘 구하셨으면 정답이 9-4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6번 풀어달라고 했는데 역시 이 원의 반지름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역시 전체 BC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BC의 절반인 10cm가 외접원의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00파이에서 16파이 빼서 8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네, 4번.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원의 넓이에 대한 거 개념 설명하고 문제 몇 개 풀어봤고 마저 필기 내용 채우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계획문 펴시고요. 사실 원의 접선이라는 내용 자체는 3학년 2학기에 또 나옵니다. 3학년 2학기에 또 나오는데 우리가 접선을 그때 또 그럴 때 가면 뭘로 설명하느냐? 너네 접선 처음 배워?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내신 때 배웠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내가 원 바깥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여기에 접하게 그려봐 라고 하면은 완전 통과해서가 아니라 거의 이제 딱 살짝 붙게끔만 그어주면은 그게 접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살짝 붙게끔만 그어주면 그게 접선이다. 근데 여기서 접선을 이 점에서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 그려줬잖아. 혹시 더 그릴 수 있어 없어? 어디다 그릴까? 좀 더 아래에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과만 안 하면 돼. 나머지는 통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살짝 한 이쯤 그래서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은 2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 원의 접선과 이게 여기 쓴 게 원의 접선이에요. 원의 접선과 이 원의 반지름은 네, 무조건 수직으로 만납니다. 반지름 R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 성질 2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점에서 이게 좀 각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접선과 접선 사이에 각의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이 점은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각삼각형이 합동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각의 이등분선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합동이 되는데 직각삼각형에 대한 RH 무슨 합동? 내각하게 표시한 것만 그림에 표시한 것만 보고 대답해요. 무슨 합동이야? 헤이 이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1, 2테스트 본인이 알고 있는 점수랑 문자로 받은 점수가 굉장히 상이하지 않았나요? 합동 조건을 다 틀려서 틀리기 수점했습니다. 네. 합동 조건을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이거 그림 다 뭐 안 줬거든? R은 뭐야? 직각 있지? H 빗변인데 빗변 공통이잖아. 있어. 또 하나 뭐 같다고 체크되어 있어. 변의 길이가 같다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건 RHS 합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원과 이런 접선이 만나는, 그리고 원의 반지름과 접선이 교차하는 이 점 A와 B를 원의 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선이 생기면은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변을 삼각형으로 메꿔 그리면 이제 그게 내접원과 내심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심 문제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심을 표현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성, 그 다음에 거리 같다, 예, 거리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예, 여기에 길이가 같아서 그거는 살짝만 그려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의 길이 x와 여기의 길이 x까지가 같다라는 거. 내가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어느 길이도 똑같이 y냐? 여기서 네, 접점이 생기는 거. 이게 여기 수직으로 꽂히는 이 부분까지의 길이가 같다. 내가 여기를 z라고 하면은 여기도 z가 된다라는 거. 네, 여기도 역시 이제 문제로 맞아 접근해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죠. 좀 하나 더 쓰고 갑시다. 자, 이 삼각형 ABC의 내심 I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뭔가 내심 외심을 얘기할 때는 꼭지점과 연결을 하거나 수선을 내리거나로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 문제를 보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갑자기 I를 냅다 지나면서 이 밑변 BC에 평행한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평행한 선이 각각 네, 변 AB와 변 AC와 만나는 점을 제가 D라고 지정을 해 놓을 건데, 이게 너무 자주, 이게 기초 개념에선 제가 원래 설명을 포함 안 시키는데,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런 특강이나 그다음에 내신 대비 할 때는 제가 예, 여기까지 설명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랑 I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I랑 C도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심과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게 곧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서로 각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 BI랑 CI 이게 네, 각각 네, BC의 이등분선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DBI랑 IBC가 각 X표, X표로 같은데,
이 IBC와 이 X표 길이를, 각의 크기가 같다고 또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이 문제가 평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IBC는 또 Z차로 타고 올라가면 어디랑 같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DIB랑 같다. 그래서 왜? 억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뭘 쓸 거냐? 예, 이게 뭔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설명할 건데, 그리고 얘가 DBI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왜 같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억각이어가지고 여기 평행선의 억각이어가지고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여기가 같으니까 DBI 이므로 우리는 이게 DB와 DI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DBI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의 이유로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서 같은 방법으로 이거 다 또 두 번 쓰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서술을 할 때 이렇게 축약을 해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쓸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C 이랑 EI도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 요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평행선을 가지고 A, D, E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면 자, 내가 A, D, D, E, A2로 원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DE가 DI, EI 그걸 아래로 내려 DB, EC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뭘 쓸 수 있다? 그냥 A, B와 여기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AC 길이. 여기 내가 이렇게 넓게 길이 계산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걸 이렇게 계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기초 개념 설명은 사실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당연히 이거 안다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요거 문제 풀기로 했으니까 파워 24쪽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셨을까요? 자, 이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네 변 중에 두 변은 내저번에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문제에서 넓이가 84제곱센치로 알려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DB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B의 길이는 몰라요. 모르는데 X. 모르는데 그냥 X. 왜 내가 궁금한 게 그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가 그럼 15-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내가 AF가 있을 텐데 AF의 길이도 야 A부터 굳이 여긴 선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점 표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15-X 그대로.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X에서 빼서 14-X 여기서 또 14-X. 내가 이제 13이라는 숫자는 안 적었잖아요. 그래서 15-X 더하기 14-X가 계산했을 때 13이다 가지고 X값 구하실 수